주식 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답답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요. 특히 이제 그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라가 좀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뭐 서로 나라가 크지 않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서로 어떤 막 그 편이 갈라서 가지고요. 그죠? 우리가 해방 1945년 해방 이후에 그죠? 8월 15일 날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은 또 48년도 8월 15일 날 우리 이제 이승만 또 정권이 탄생하잖아요. 그 전에 해방 후에 이제 남과 북이 이제 이념이 갈렸죠.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그래서 나라가 또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 갈라진 이 남한 땅에 또 반으로 동서로 갈라져서 참 불행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아주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동단결할 때고요. 주식 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섹터로 꼽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이제 5대 주력 산업인데 한번 보실까요? 이런 게 있죠. 자, 봐요. 조선 있고요. 우리 5대 주력 산업이 조선, 철강, 화학, 자동차,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빼고요. 이 네 가지는요. 우리가 이미 경쟁력에서 뒤로 좀 물러난 상태죠. 뭐 이건 기술력이 아니잖아요. 조선, 철강, 화학, 이 자동차 쪽은 이미 이제 중국이라든가, 그죠? 조선, 뭐 철강 이런 쪽은 중국, 또 그리고 인도, 그리고 베트남. 그런 어떤 신흥국들, 개발도상국들이 인건비가 싸니까 그게 좀 가격 경쟁력에서 아무래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좀 샌드위치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좀 우리도 일본처럼 그런 뭐 고부가가치 첨단 소재 이쪽으로 갈 수 있느냐. 그 정도의 기술은 안 된다고요. 우리는 기술이 없는 국가잖아요. 그냥 파운드리 산업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일본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비판을 하기에 앞서서요. 어떤 대안을 좀 구체적으로 좀 수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좀 나와야 국민들이 좀 편안해진다는 거죠. 무슨 어떤 흠을 잡아서 서로 막 다툼이 있으면요. 이 상대편 반대편 서로 통쾌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좀 대안이라는 것은요. 아무래도 저도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북한입니다. 북한이 어느 정도 이제 경제가 좀 개방이 된다라고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개방이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한테도 상당히 좀 시간을 벌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너지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제 주력 산업, 그러니까 사실 단순 노무직이죠. 그죠? 우리가 첨단 산업은 아니잖아요. 용접하고 배 만들고 쇳물 붓고 하는 게요. 자동차 바퀴 끼고 하는 게 큰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산업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이어지면서 그 안에서 정말 우리도 일본과 같은 최첨단, 경기가 좋든 나쁘든요. GDP 자체가 계속 꾸준하게 5천조 정도 될 수 있는 그 정도 나라를 끌어가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북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는 미북 간에 상당히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아닙니다. 3월 말이나 4월 초 중순경에는요. 아니면 어떤 도안이면 뭐가 나올 가능성이 100%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에서 발표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폐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행이 되는 거다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정부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대주주, 그러니까 또 대표의 횡령 혐의, 이게 돈을 떼먹거나 사기를 쳐서 회사가 거래 정지되고 또 이중장부. 우리는 기업 분석을 보고 들어갔는데 그게 나중에 봤더니 거짓이더라. 이거는요. 그 대표를 처벌을 해야 되고 엄단을 해야지. 그를 거래 정지시키고 상장 폐지시키면요. 정말 안 된다는 얘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신문이 이제 아침에 오면 계속 훑어봐요. 혹시 그런 좋은 소식이 있는지. 아직은 거기까지는 좋은 소식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요, 일단 화면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파미셀이라는 종목을요,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보면서
이어서 이 그 거래량 20일 거래량에 좀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분이 좀 문의를 하셨어요. 뭐 지난 시간에 사실 문의를 하셨는데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이제 강의 들었던 내용인데 거래량 지수 20 어떻게 세팅하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봅니다. 자, 이 종목을 보면서요. 우리는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예, 개인 투자자들은요. 이미 지나간 차트를 보면서 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질 뿐이죠. 그리고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요. 직전 고점을요. 돌파하게 되면 우리는 이 부분을요. 되게 매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수급. 예, 수급. 그러니까 돈 들어왔다 이 얘기죠. 그래서 꾸준하게 외인과 기관이 뭐 수급이 한 20일간 꾸준하게 들어왔고 뭐 차트가 그죠? 예, 그리고 완고점 이후에 완고점을 돌파해버리는 그런 시점에 강한 매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이 종목은요. 파미셀이거든요. 파미셀 종목을요. 이게 지금 2018년 3월 달에 그 차트를 지금 열어놓은 건데요. 이 방송이 끝나시고 여러분들은 이때 당시에 차트를 들어가셔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요. 두 눈 부릅뜨고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확인을 하시면 정말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동안 배워왔던 약 한 230여 년부터 배워왔던 쇠뇌가 돼 있던 그 부분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상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쇠뇌 탈출을 해야 됩니다. 예, 더 이상 이대로 똑같은 뻐꾸기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남발하고 또 그걸 듣고 무의식적으로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수급이 들어오고 그게 아니라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겁니다. 아셨죠? 그 부분을 지난 시간에 마지막 그 맞박 부분을 제가 해드리지 않아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뭐 그런 생각 다 가질 수 있어요. 야, 이거 사서 여기서 사, 뭐 여기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뭐 끝내주겠다라고 뭐 생각은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자, 화면이 지금 잠시 화면이 뭐 잠시 지금 좀 문제가 생겨서요. 예. 자, 이어서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맞박이라는 부분이죠. 예, 맞박.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엠박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는 엠박이라는 부분은 엠박이라는 부분은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주가가 하락하다가 횡보를 한 이후에 생방송이라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열심히 바쁩니다. 부조실에서 횡보를 하다가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풍력 캔들이나 그리고 뭐 G7, 뭐 K7 어떤 캔들의 수렴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은요 그겁니다. 없던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고요. 없던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고 두 번째는 캔들이 발생하는데 그 캔들이 발생하는데 그 양봉 캔들의 고점과 종가 부분이 3714, 2856에 해당하는 그런 퍼센트가 나타나고요. 그 캔들의 직전 전날보다 그죠? 직전 전날보다 캔들의 시가 오늘의 시가가 전날보다 어떻게 해요? 갭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캔들에 자 포크와 헌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 종가와 그리고 헌터 중심 라인에 맞아 들어갈 때 아셨죠? 그때에 여러분들은 그 이후부터 우리는 매수를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매수를 들어가고요. 이후에 매도는 그 맞박이라고 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종가가 1차는요 28%고 두 번째는 56%다.
그러니까 그 라인이 직전 우리가 뭐 고점 돌파가 아니라요. 그 라인이 첫 맞박의 종가로부터 발생하는 음봉이 아니라 양봉 캔들의 그 라인이 만나는 그 시점에 캔들에 돌파하게 되면요. 그 다음날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12년 동안요.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식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가 계속 만들고 제작하고 연구하고요. 평생을 보내면서 신기한 거를 하나 발생한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무지개 색깔은요. 빨주노초 파남보입니다. 그래서 7가지 색깔입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7가지 색깔로 우리가 7가지 색깔로 그 화가들은요.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색을 계속 연결해서 멋진 그림들을 그려내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림들을 그려냅니다. 그런데요, 음악에도요, 바로 7가지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입니다. 그래서 다시 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7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숫자는요, 1부터 10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1부터 10까지.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들면서 느낀 건요. 1부터 10까지가 아니라 1부터 7까지라는 겁니다. 네, 1부터 7까지라는 겁니다. 자, 1부터 7까지. 자, 제가요. 잠깐만요. 좀 전하는 말씀 잠깐 전하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공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예, 뭐 이런저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바람에 저 공지를 또 하나 전해드리면요. 내일 이데일리 온에서요. 이데일리 온에서, 제가, 장중, 내일 목요일이죠. 장중 공개 방송 진행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대전에서 제가 올라오는데요. 매주 토요일 날 대전에서, 무료 강연에 선착순 10명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이데일리 오네요. 신청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화면이 이제 또 나왔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여튼 예전에는 방송하다가 저도 펜도 떨어뜨리고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너무 크게 개의치 마시고요. 그러는 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보세요. 숫자는요, 1부터 10이 아니라 1부터 7이더라. 그게 끝이고요. 왜냐면 일주일이 7일이거든요. 일주일이 10일입니까? 7일이지. 예, 거기서 생성되는 거고, 여기서도 배수가 날아가는데, 7의 배수는 14가 되겠고요. 14. 그리고 다시 거기에다가요. 어떻게 해요? 14를 더해주면 28이 되는 거고요. 거기도 14를 더해주면 42에 14 더해주면 56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구성되고 만들어진 제가 만든 이 여러 가지 소위 한 100여 가지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가장 쉬운 엑기스를 빼다가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요. 가장 중요한 거 그죠? 예, 가장 중요한 건 주가가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되기 전에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아시죠? 딱 이렇게요. 포착이 되면요. 포착이 됐을 때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포착이 됐을 때 우리는 이미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차트, 이미 올라간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아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직전 고점 돌파 이게 아니라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죠. 여기서 보시면 자, 이 부분을요. 제가 좀 확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맞박이 발생했던 그날에 이쪽에서 뭐가 있냐면
이게 파란색 점선, 빨간색 점선인데요. 예, 빨간색 점선, 파란색 점선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포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점선은요, 헌터가 되겠죠. 그죠? 그 부분이 이 캔들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포크는 종가고요. 헌터는 중심에 들어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리량은요, 2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지수인데요. 요 크기보다, 요 크기에 몇 배수, 3배수가 올라와야 된다라고 그랬죠. 요 3배수가 올라오는 거리량이 발생하는데 캔들이 하나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요. 재밌는 건 어제보다 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캔들이 발생하면 우리는 강력하게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죠. 그리고 요 라인이 여기서 이대로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리고 여기는요, 허울입니다. 허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은 사고 파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주식은 사고 파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이와 같이요. 캔들의 거리량에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요. 다음에 볼 것은 이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G7, K7 수렴 구간인데 굳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자, 이 퍼센트가 가장 중요한데요. 퍼센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 날 대전에서 무료 강연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바로 M박, 즉 맞박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맞박.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이 캔들의 여기가 몇 퍼센트? 28%고요. 여기가 56%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라인이 이쪽으로 진행하면서 이 라인이 이쪽으로 진행하면서 양봉의 캔들을 그러니까 이 캔들로부터,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캔들로부터 여기가 뭐 28%의 뭐 라인이 즉 이게 무슨 캔들? 양봉입니다. 양봉 캔들을 돌파. 그러니까 캔들이 꽂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내지는 이 길도 괜찮아요. 오늘도 괜찮고 명일도 괜찮고 다음날 매도를 취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좋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 부분은요, 요 28% 이 부분은요, 사실 이 캔들 갭을 발생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 그러니까 첫 박, 두 번째 박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28%에 지나가는데요. 얘가 꽂지 않고 윗꼬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윗꼬리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 놓고서 그 다음 캔들은요. 이 첫 번째 박의 종가로부터, 그죠? 종가로부터 28% 위에 시가가 형성됩니다. 그거를요. 우리가 잘 기억해 볼까요? 제가 2010년도에 네이블이라고 해서 강의를 드렸던 거죠. 오케이, 잘 보세요. 왜 그럴까요? 얘가 여기까지 윗꼬리까지 사실상은요. 윗꼬리까지 만나준다라고 그러면 이 윗꼬리까지 이렇게 캔들이 발생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직전 첫 박으로부터 그렇죠. 28%의 그죠? 이 캔들의 두 번째 맞박이에요.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꽂혀버리면 사실은 이날 내지는 그 다음날 매도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지 않고 윗꼬리를 만들면서 이 자체도 다시 제가 이야기하는 투박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게 1박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투박을 만들어 버리는 거요. 그래요. 그러면 이 기준은 없어지고요. 다시 이 기준으로부터 여기가 28%인데 원봉, 자, 얘도요, 그냥 스쳐 지나가죠.
그냥 스쳐 지나가죠. 그죠? 캔들에 맞닿는 게 없습니다. 즉, 이게 양봉 캔들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양봉 캔들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라인이 이 캔들을요, 꽂아줘야 되는데요. 꽂아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금융시장에서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작전이죠. 자, 봐요. 얘는 기준이 사라지는 거고요. 기준이 사라지는 거고, 얘가 기준이 되면요. 얘가 다시 여기가 28%인데 그냥 줄줄줄줄 흘러가죠. 그 다음이 이게 56%거든요. 56%가요. 어디에 바로 이날요. 딱 그대로 이 캔들의 중심 부분에요. 꽂혀버립니다. 그리고 밑에 거리량도 크게 들어오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요? 그 다음날 매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날 당일날 매도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국면으로 따지면 얘가 1국면이고요. 얘가 2국면 같잖아요. 그런데 국면은요. 그렇게 계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이 녹색 선을 잘 보시면요. 얘가 1국면, 얘가 2국면, 얘가 3국면입니다. 얘가 1국면, 2국면, 3국면. 국면이요. 뭐 1국면, 2국면, 3국면 이렇게 나란히 날아가는 게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좀 세심하게 들어가서 보시는 겁니다. 국면은 1국면, 2국면, 3국면이라면 지금 2국면 초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았다가는요. 전재산 다 날리는 겁니다. 자, 28 통과되고 두 번째 윗골이 달고 28% 우회 시가 발생하고 요 녀석의 투박으로 인정돼. 자, 28% 투박으로부터 그냥 스쳐 지나가 56도 스쳐 지나가더니 며칠 횡보 후에 거래량 동반해서 이 캔들에 꽂아주고 그 다음날 매도를 취하고 그 다음부터 주가는요. 박살이 나는 거죠. 그죠? 주가는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박은요. 우리가 늘상 보는 박이고요. 뭔 박을 보자. 무슨 박을 보자라는 거냐면요. 바로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날아간 거는 158% 큰 수익이 된 거죠. 그리고 분명히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1억을 샀으면 2억 5,800이 됐다. 그 얘기죠. 1,000만 원 샀으면 2,580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제대로 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파이널 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4285618. 아까 약간 잠깐 에러가 있어서요. 그래요. 방송에서 잠깐 멈춰서 제가 1번 카메라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사실 방송에서 하지 말아야 될 하나의 비법을 이야기한 거겠죠. 물론 주식시장에서요. 한 20년, 30년 나름대로 제대로 굴러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꼭 드리고 싶은 얘기죠. 빨주노초, 파남보, 도레무파, 솔라시까지죠. 7개입니다. 주식도요. 7개입니다. 숫자는 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과 9와 10이라는 숫자는 없다라는 거죠. 8, 9, 10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당하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알 수가 없죠. 자, 7이라는 숫자는요. 한 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월화 수목 금토 일까지죠.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3이라는 숫자가 있겠죠. 3이라는 숫자는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동적 변동성이라고 그래서 체결가로부터 3%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요. 2분간 거래 정지죠. 그래서 호가중창을 보면요. 가끔 한 주 사고 한 주 팔고 1111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게 뭔지를요. 증권회사 본부장도 모르더라고요. 그게 뭔지. 그냥 프로그램 매매 아니에요. 그럼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동적 변동성이죠. 그런데 주가가 시가로부터 그죠? 0.98% 올라 시작했든 아니면 마이너스 0.7에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냥 갑자기 1111 나온다는 건요. 가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모든 차트는요. 올라도 3% 내려도 3%라고 하면 돈을 잃지 않겠죠. 그렇게 이루어진 거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7이라는 숫자는요, 1 더하기 2 더하기 그리고 4가 되겠습니다. 1, 2, 4를 더해서요, 7이 되는 겁니다. 7이 되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요, 13대 이거는요, 의미가 없는 지나간
아까 봤던 이 숫자는요, 14라는 숫자라는 거죠. 의미는 없어. 종가가 아닌 고가를 14로 만들어서 비껴가는 그 위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8%부터는 14를 계속 더해주는 겁니다. 여기다 14를, 여기다 사인은 뺐고요. 더해줘서 그대로 이어가서 퍼센트를 제가 이렇게 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세상은 7개로 이루어져 있다. 7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예. 빨주노초 파남보, 그 다음에 도, 레, 미파, 솔라, 시, 다시 도로 가는 거죠. 자, 숫자도요, 1, 2, 3, 4, 5, 6, 7에 멈추고요. 그 다음부터는 배수로 올라간다는 사실. 그래요. 가끔 그런 분들이 얘기해요. 야, 성수학은 뭔가 좀 달라. 좀 특이한데, 예, 원래 저 특이해요. 예, 특이해. 인지하셨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건요, 맞박 파이널인데, 지난 시간에 이거는 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들어간 거죠. 정말 힘든 거죠. 자, 여기 이제 하단에 보면요, 지수 20이에요. 지수. 자, 지수 21 이동 평균입니다. 그래서 선 하나만 놓은 건데요. 선 하나만 놓은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선 하나만 넣어서 제가 어떤 의미를 여기다 부여를 시켰냐면, 이 이제 세배수라고 그랬죠. 그죠? 위에다 올렸을 때, 예, 세배수가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봤을 때는요, 여기가 두 번째 빡이었거든요. 그죠? 두 번째 빡이었는데 이래 보면요, 얘는 물론 두 번째 빡도 맞지만 이동평균선의 20일 이동평균선을 지나가는 이 크기를 위로 올렸을 때 말입니다. 세 배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배수가 안 되면 그는 끝난 거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늘 강의 드렸던 그 부분을 기억해 볼까요? 자, 얘도 상한가예요. 그런데요, 이 밑에 캔들을 보면요, 밑에 막대 그래프 이 거래량 보면요, 20일이 잠식됐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상한가로 캔들은 날아가는데 거래량이 뚝 떨어지면요, 그는 도망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도망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점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 보이시죠? 점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오히려 치켜 올라가는데 얘는 제가 색깔로 다시 한번 그릴게요. 양봉이 하나 발생한 이후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갑순이가 된다라고 했죠. 갑순이가 시집간 날 첫날 밤에 뭘 보고 울어요? 예, 이거는 달이라고 그랬어요. 예, 달 보고 운다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날 얘는요, 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분명히 하시고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짚고 가야 될 건 뭐냐면요, 이거는 전 거와, 그러니까 뒤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 모습과는 전혀 확연히 다른 겁니다. 예, 다른 건데 이건 사실 방송에서 공개하지 말아야 될 내용을 제가 열고 하는 거죠. 신호 검색이 있고요. 녹색 선이 뜨는데 거래량 지수 20일 이동평균선 3배수 튀어 올라왔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가 28%인데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죠. 잘 보실게요. 스쳐 지나가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얘가 파란색 선이 56%인데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이거를 기억하세요. 이게 회색 선입니다. 회색 선이죠. 회색 선은 이쪽 부분에 뭐로부터, 시가로부터 2배입니다. 그 위에 캔들이 얹혀 있으면요, 이 캔들에 그러니까 28, 56일선에 돌파하지 않더라도 이 회색 선에 그냥 그 위에 캔들이 얹혀 있으면 2배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2배잖아요. 그러면 뭐 하라? 매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매도하라. 그리고 물론 거래량 상한가 밑에 잠식됐다. 그러면 제가 아웃이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어요? 갑순이, 이걸 뭐라고 해요? 음풀양마라고 그랬어요. 자, 음풀양마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 계시죠? 자, 음풀양마가 뭐야라고 잘 모르시면요, 여러분 이 강의를요, 이데일리 TV에
예, 지난 방송을 VOD로 시청하시면 되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셨죠? 그러면요. 자, 그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사실 지지난주였죠. 뭐 저한테 뭐 그런 이제 문의가 왔었습니다. 어떤 문의가 왔냐면, 수아님, 이거 나도 세팅해서 선으로 하나 놓고 싶습니다. 제가 보는 건 이제 기본 거리량도 이제 이평선이 있는데 종가단선 50, 20, 60, 120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뭐 너무 뭘 봐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가 보는 게 거리량 종가 단순을 본다고 그래서요. 그냥 지수 20을 놓고 보십시오라고 했더니 그걸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제가 요거 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자, 거리량 차트 세팅인데 어떻게 하는 건지요? 자, 거리량을요. 여기다가 마우스를 놓고요. 더블 클릭을 하십시오. 더블 클릭을 하면요. 이와 같은 창이 뜨거든요. 여기 이제 지표 설정이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다가요. 클릭을 따당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은 창이 뜹니다. 오케이. 이와 같은 창이 뜨는데 여기에 자, 여기 보지 마시고요. 밑에 보면요. 지표 조건 설정이 있는데 예, 여기를요. 예. 역삼각형 돼 있는 이쪽을요. 마우스로 누르시면 지수, 가중, 기하, 조화, 삼각이 있는데요. 지수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지수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평 종료 보면 50, 20, 60, 120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기간 1, 기간 2, 기간 3, 기간 4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지수에다가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지수에다 클릭을 하시고요. 아셨죠? 예, 지수에다 클릭을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그 20에다가 예, 나머지 체크는 빼십시오. 예, 체크는 빼시고요. 거리량 돼 있는 거 그대로 두고요. 5, 60, 20, 120은 빼시고 20의 체크는 그대로 넣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까지는 되셨죠? 요거 빼시고 20 체크만 그대로 예,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쪽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쪽 부분. 라인 설정 들어가서 이쪽 부분, 이제 전 부분하고 좀 달라요. 예, 전 부분이 과열 침체로 되어 있잖아요. 과열 침체인데 라인 설정 누르면요. 상승과 하락이 있잖아요. 상승과 하락. 그러니까 거래량이 저는요. 여기 색상이 파란색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해놨습니다. 상승은 빨간색, 하락은 검정색. 그래서 파란색은 아무래도 좀 별로 좋지 않아요. 예, 정신적으로 좀 피곤해 보여서 저는 파란색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 색상 누르면요. 색상 메뉴 뜨니까 그 메뉴에 맞게 여러분들이 색상을 이렇게 바꾸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게요. 이쪽에 비교 기준이라고 있는데요. 비교 기준. 여기에는요, 원래는 이전 값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탠다드는요, 이전 값으로 돼 있다고요. 이전 값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이전 값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그래요. 어제보다 거래량이 많으면 빨간색, 어제보다 거래량이 적으면 검정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바꾸라는 거냐면요. 이 비교 기준에 이 역삼각형을 누르면요. 쭉 나오잖아요. 내용이. 그죠? 메뉴가 나오죠. 이전 값이 아니라 이전 종가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전 종가 클릭을 해서 비교 기준을 이전 종가로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 종가는 뭐냐? 말 그대로 이전, 어제보다 뭐가 끝난 가격이 종가, 끝난 가격이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플러스인데, 그러면 이거는 거래량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야, 어제보다 이전 종가보다 거래량이 어때? 빠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음봉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이평선은 20일 이평선 지수로 하나 해놓고, 그리고 상승 하락은요, 제발 부탁입니다만, 파란색 보지 마시고요. 이게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비교 기준인데 이 비교 기준 자체를 예? 이전 값이 아니라 이전 종가 그래야만 음풀 양말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음풀 양말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양봉인데 사실상은 마이너스에 이전 종가보다 낮다라고 그러면요. 여기는 음봉으로 표시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셨죠?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캔들은 음봉의 캔들인데 어제 종가보다 플러스면요. 이게 양봉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캔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금방 눈으로 익히지 못하는 한은 그게 여러분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풍류 캔들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거죠. 풍류 캔들은 종류가 3가지가 있더라. 양양양양, 양음양양, 양양음양이 아니라요. 한 78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요. 엄청나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꼭 세팅을 해놓고 보셔야 거래량의 20일 지수 이평선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이전 종가, 이전 값이 아니라 이전 종가로 놓고 봐야 캔들과 거래량이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고 거래량을 보는 데 있어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표시된 겁니다. 이 종목 보지 마시고요. 빡, 쓰리빡, 자, 그래, 빡, 자, 이건 보지 마시고요. 자, 원, 투, 자, 이건 이 밑에 거래량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밑에 거래량, 지금 저는요, 거래량 강의를 하는 겁니다. 밑에 거래량, 지수 20일 이동평균선을 보시고요. 선이 하나가 쭉 나와 있고요. 그렇죠? 하나가 나와 있죠? 그래요. 그러면 이 캔들을 잠깐 좀 보실까요? 이 캔들, 여기 좀 보실까요? 자, 숫자 한번 일단 제가 한번 써볼게요. 1, 2, 3. 이게 지금 4번째 캔들이 되겠네요. 그럼 밑에 볼게요. 1, 2, 3, 4. 그러니까 4번째 캔들이요. 얘는 지금 양봉, 이전 종가보다, 이전 날보다 거래량이 많고 적고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래량을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4번 캔들이 음봉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음봉이 아니라고 어제 종가 대비해서 갑순이가 달이 꽤 크네, 보름달이야. 어쨌든요, 어제보다 크다고요. 어제보다 높다고요. 종가가. 그러면 얘는요,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속지 않는 겁니다. 붕 떴다가 훅 떨어뜨리는데 어제 종가를 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주가가, 그죠?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이냐면, 쌍바닥의 개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주가가 빠지다가, 그 다음에 갭상에서 올라갔는데, 그죠? 직전 저점을 밀지 않고, 그죠?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림 자체도요, 캔들에 있어요. 캔들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거래량의 이 캔들 색깔을 보고, 이게 정말 양인지, 이게 정말 음인지 우리가 꼭 파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거래량까지는 좀 됐습니다. 그죠? 거래량까지 됐고, 파미셀이라는 종목은요, 그 이후에 어떤 그림이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할게요. 차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의 그림은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올라가든지, 두 번째는요, 올라가다가 꺾어지는데 직전 저점을 밀지 않든지, 세 번째는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데 직전 저점을 밀든지, 자, 네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번에는 주가가 그냥 계속 빠지든지, 다섯 번째는요, 주가가 빠지다가요, 반등을 주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든지, 여섯 번째는요, 주가가 빠지다가 오르는데요, 직전 고점을요, 돌파를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주가는 횡보하든지, 이것도 7이라는 숫자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미술, 화가가 쓰는 색은요, 7가지 색깔이고요. 음악가가 쓸 수 있는 건 도레미파 솔라 시까지고요. 정말 주식을 하는데 필요한 숫자는요, 1, 2, 3, 4, 5, 6, 7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알 수 있는 8번과 9번이 있다라는 거예요. 8번은요,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횡보하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자체가,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맞박이라고 하는 그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이 내용인데요. 대개 개인 투자자들은요, 어디서 사요? 그러면 1번, 어디서 사요? 6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나는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타임셀 종목은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이때는 여러분 사서 고점에서 물타기 할 때고, 그죠? 이건 매도잖아요. 그죠? 이 손절이겠죠. 그죠? 이때는 사지 않을 거고요. 횡보는 더더구나 안 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식은요, 가만히 있다가 8번, 9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뭐 생방송 라이브로 이 방송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이 좀 고르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내일이요, 이데일리온에서요, 장중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그리고요, 매주 토요일 날 대전에서요, 저를 직접 뵐 수 있는 10명 선착순 이미 몇 분이 지금 신청하신 상태고요. 이데일리온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더 멋진 또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